이번 시간은 실과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어 수행 평가에서 했던 그 회의에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뭐 규칙 만들기 이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104쪽에서 107쪽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맨 위에 있는 지문이에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요. 그 다음에 학교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장난을 치거나 부주의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쉬는 시간에 넘어짐, 미끄러짐,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나며 수업 시간엔 좀 일어날 확률이 적겠죠. 그 체육이나 활동적인 그런 게 아니면은 쉬는 시간엔 가능하고, 체험 활동이나 등하굣길 등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이동할 때도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등하굣길 조심하시고 체험 활동. 우리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살피며 행동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104쪽 아래 내용이에요.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선생님께 알립니다. 맞아요. 어쩔 줄 몰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꼭 담임 선생님이 아니어도 돼. 가까운 반 선생님한테 알리던지 일단 주의 선생님께 알리도록 하고 보건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 상황일 경우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 맡기 전에 체육 전담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건 아닌데, 이제 체육 시간 끝나고 지금 우리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반 여러분들을 올려 보내는 것처럼 이제 다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운동장 나와서 노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날 때쯤 선생님은 이제 체육 전담이었으니까 다시 체육을 하러 운동장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6학년 친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해서 가 봤더니 이제 운동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유도를 배우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모래사장이니까 좀 안 다칠 줄 알았나 봐요. 반 친구한테 기술을 보여준다고 해서 업어치기 같은 걸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업어치기 기술을 당한 학생이 진짜 몸이 안 가누어진다고 할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진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즉시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도 알리고 보건 선생님한테 알려서, 보건 선생님한테 여러분 등산계 구조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가 보건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어서 구급차도 불렀고, 그래서 구급차 오는데 바로 실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건 내가 지금 당장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사고가 있으면 바로 주위 어른한테 알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교실, 날카로운 학용품이나 도구는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뛰거나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거 안전한 곳에 보관,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장난치거나 뛰어다니면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하고요. 실험실, 실습실. 이때가 솔직히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교실에서도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친구가 있고 잘 안 듣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실습실 가면은 오죽하겠어요. 더 재밌어 보이는 기구도 많고 이럴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킵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고 살피며 실습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칠 수 있어요. 급식 시간, 배식을 받은 후 주위를 살피며 이동합니다. 식사 도구로 장난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식사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체육 전담할 때 겪었던 건데, 6학년 애들이 거기 애들은 좀 좀 더 활동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적이기도 했는데 말다툼 하다가 그러니까 수업 끝날 때쯤 4교시 끝나고 원래 급식을 먹잖아요. 4교시 끝날 때쯤 말다툼을 했나 봐. 근데 이제 급식을 봤는데 그 남자애랑 여자애랑 싸웠거든요. 근데 남자애가 이제 급식을 딱 받고 식판을 들고 있는데 여자애가 뒤에 가서 식판으로 그냥 머리를 후려 쳐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절대로 식사 도구로 장난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식사해야 돼요. 장난치지 마세요. 다음 복도 계단. 뛰지 않고 조용히 걷습니다.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평가 때 했던 뭐 실내화 가방 먼저 던지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여러 칸씩 뛰어내리지 마세요. 이건 선생님 경험담인데 그때도 얘기했죠. 중학교 때였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 술래잡기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 술래가 나보다 빠른 걸 알아. 선생님도 아는데 쟤한테는 뭔가 잡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단을 한 진짜 과장 하나도 없이 20칸 정도를 한 번에 뛰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청나게 크게 복도에 쿵 하는 소리가 울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괜찮았어. 그래서 어떻게 도망을 갔다? 근데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발이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일어날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한 3주간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 이제 청소 시간. 청소 도구로 장난하지 않습니다. 책상은 2명이 들어 옮깁니다. 네, 이거 지켜주시고 105쪽이에요. 이제 학교 밖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학교 안팎에서잖아요. 선생님이 뭐 등교 계약 때 이런 소리도 했을 거예요. 한 문장에서 두 개를 다루고 있으면 답변을 두 개를 해줘야 된다. 안과 밖이라고 했으니까 밖에서도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체험활동. 버스 안에서 이동하거나 장난하지 않고 안전벨트를 꼭 맵니다. 네, 안전벨트.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도 좀 잘 지키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고속버스를 탄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하라고는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안전벨트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되도록 안전벨트 매세요. 정답은 아닌데 만약에 안전벨트를 안 맬 거면은 가방을 그 허벅지 위에 놓고 꼭 안고 있으면은 그나마 안전벨트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앞으로 안전벨트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안전벨트를 꼭 맵시다. 다음 정차된 차량이라도 주위에서 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차 가까이서 놀면은 위험합니다. 다음 체험활동 중 혼자 다니지 않고 길을 잃었을 땐 안내소를 찾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다음 보호장구를 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어요. 자전거 탈 때 보호장구 하시고 놀이활동, 놀이와 관련 없는 장난은 하지 않습니다. 놀이와 관련된 것만 하고 장난을 치지 마세요. 다음 놀이기구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이용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위험할 것 같다. 그런 건 좀 자제를 하세요. 등하굣길.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다수의 어른들도 잘 안 지키긴 하는데 그래도 원칙상 핸드폰을 보면서 걷거나 이어폰을 끼고 걷는 거는 핸드폰을 안 보고 이어폰을 안 끼는 것보다 위험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끼더라도 주위를 좀 잘 살피세요. 막 여러분들 게임 좋아한다고 하는데 게임에 너무 몰입하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다음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핀 뒤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건넙니다. 근데 이거는 운전자들도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항상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운전자도 운전 배울 때 방어 운전을 하라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행자도 우리들도 방어적으로 좀 하도록 합니다. 다음 자전거 바퀴 달린 신발류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주의를 기울여 탑니다. 근데 이거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의를 잘 살피지 않으면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내용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 단원이 거의 끝나가는 건데 이제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찾고 예방법 실천하기. 뭐 이거 자기가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고 우리 점검하는 거 보통 단원 마무리 때 많이 봤었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안전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이거 과제로 해보세요. 우리 학교 안팎의 안전구역과 위험지역 안전지도 해보도록 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이제 그만. 아까 뭐 봤던 얘기죠. 작은 화면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주위를 인지하지 못해서 위험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어폰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더 커집니다.
보세요. 운전자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보행자 자신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좀 방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고 빨리 도착한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대요. 다음 이거는 쉽죠. 그래서 오늘 과제는 그 104, 105, 106, 107인데 사실 104 쪽, 105 쪽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106 쪽에 우리 학교 안팎의 안전구역과 위험구역을 여러분이 뭐 그려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고 105, 106쪽 그 위에 뭐 자기점검표, 107쪽에 뭐 별거 아닌 거 이거까지 해서 클래스룸에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칠게요. 빠이빠이.